안녕하세요, 류효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KY 2009년 초등부 2번 루비계 사각형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드린 다음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 곱하기 4 격자에 1부터 16이 쓰여진 타일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떤 주어진 방식을 통해서 16개의 타일을 움직일 수 있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오른쪽 그림처럼 1부터 16까지 차례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타일을 움직이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이나 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것이 열일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행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원하는 만큼의 순환 이동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같이 3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2칸 순환 이동을 한다고 치면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움직이는 횟수가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어떤 입력이든지 최대 7번 안에 1부터 16까지를 차례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에서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격자의 상태를 하나의 정점으로 대응시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16개의 숫자가 써있는 하나의 격자를 하나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정점뿐만 아니라 간선도 필요한데요. 저희는 두 정점 사이의 간선을 이동 방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제일 왼쪽 정점에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정점을 가고 싶다면 이 행을 선택해서 한 칸 이동시켜라 등의 정보를 담은 간선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정보들이 이 그래프에 포함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모든 그래프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런 가상의 그래프 안에서 주어진 입력에 맞는 시작 정점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1부터 16까지가 차례대로 써있는 끝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무엇이냐만 찾으면 됩니다. 간선의 가중치가 없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BFS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BFS의 시간 복잡도는 정점의 개수 더하기 간선의 개수, 즉 오더 V 플러스 E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BFS를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입력에 맞는 시작 정점이 존재하면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정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그 정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동을 추가로 하면 세 번째 행이 나올 것이고, 이 행위를 7번 반복하면 그 사이에 무조건 도착 정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주어진 조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 정점을 찾는다면 시작 정점부터 도착 정점까지의 경로를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BFS를 통하면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전체 그래프의 크기를 한번 어림잡아 보겠습니다. 한 번에 이동해서 가능한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요? 한 행에 대해서 순환 이동을 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 이상부터는 순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행과 열이 총 8개이므로 한 번에 이동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총 2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위를 최대 7번까지 반복을 한다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정점의 개수가 최대 24의 7제곱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한 번 이동하면 24가지, 두 번 이동하면 24의 제곱까지, 7번 이동하면 24의 7제곱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의 7제곱을 해보면 45억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건 굉장히 러프하게 구한 값이고 중복을 통한 개수 감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초 안에 BFS를 통해 모든 정점을 검색하는 것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즉 문제를 풀기에는 정답을 구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시간을 고려해보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그래프로 변형했고 시작과 도착 지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작에서 도착에 대한 최단 경로를 구해야 하며 그 경로의 최대 길이가 7번 이하라는 게 보장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과 도착 그리고 최대 이동 횟수가 보장된 경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이름이 양방향 BFS 혹은 Bidirectional BFS라고 불립니다.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한 번의 BF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의 절반까지만 보고 나머지 절반은 도착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최대 4번까지 이동하고 도착점에서부터는 최대 3번까지 이동을 하면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7번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정점과 도착하는 정점이 있고 가운데에 중간 지점을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각각 한 번씩 이동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시작점에서 최대 4번, 도착점에서 최대 3번을 하면 분명히 가운데 점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에서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경로 길이 7을 4와 3으로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문해야 되는 점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최대 4번, 아래에서는 최대 3번,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24의 4제곱과 세제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탐색해야 되는 영역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작점과 도착점 양쪽에 대해서 BFS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양방향 BFS라고 불립니다. 정리하면 위 알고리즘을 통하여 전체 공간을 탐색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면 탐색 영역이 24의 7제곱에서 4제곱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3만 번 이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것은 문제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래프 공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프 공간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BFS라는 걸 떠올렸고요. 그냥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양방향을 한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격자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면 BFS 과정에서 방문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이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16개이고 1부터 16까지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칸의 숫자에서 1을 뺀 후에 각 칸을 4비트로 표현하여 이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 격자가 현재 상태라면 모든 칸에서 1을 빼고 그게 가운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각 칸에 대해서 0부터 15이기 때문에 4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진수 4비트로 각자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총 64개의 숫자를 일렬로 쫙 이어버리면 64비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BF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격자를 방문을 한 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할 때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며 총 시간 복잡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문제를 맞추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감사합니다.